자, 엑셀에서 사용하는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다시피 데이터에 관련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문자 데이터도 그렇고 그 옆에 있는 숫자 데이터도 그렇고. 문자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왼쪽에 표현된다. 엑셀 화면에다 뭐라고 입력을 했더니 얘가 왼쪽에 나타나더라. 그러면 얘는 문자예요. 오른쪽에 나타났다 그러면 숫자나 날짜나 시간일 경우에요. 날짜나 숫자나 시간인 경우에는 계산이 가능하다는 의미고, 글자인 경우에는 계산할 수가 없겠죠. 문자인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호따옴표를 입력하면, 호따옴표를 입력하고 글자를 입력하면은 그것은 글자가 된다. 무슨 얘기인가 한번 볼까요? 자, 여기다가 지금 0007 입력했더니 7만 들어가네요. 화면이 안 나왔어요. 네. 그런데 거기다 호따옴표를 치고 0007이라고 쓰면은 0007 그대로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자를 막 입력하다 보면 글자의 내용이 많아질 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수환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급자 동방상 뭐 이렇게 쫙 쓰면 그것이 그 옆에 있는 셀에 아무것도 없으면 계속 길게 보일 테고, 그 셀 옆에, 내가 입력한 셀 옆에 무슨 데이터가 들어있으면 그 셀이 일단은 중요하니까 내가 입력한 내용 중에 셀의 너비만큼만 보인다 하는 거죠. 자, 여기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0007 하면 어떻게 된다? 7만 보이지만 호따옴표를 치고 0007 입력하면 문자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김,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옆에 다 보이네요. 여기 있는 데이터인데 근데 여기다 누군가가 안녕이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김수환무 거북이와 두루미 중에 셀의 너비만큼만 보인다. 근데 안녕이라는 글자를 지우면 어떻게 된다? 그 옆에 보인다 이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셀에 여러 줄의 데이터를 입력하면 뭐가 된다? Alt 엔터를 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안녕 Alt 엔터 치고 친구야. 두 줄이 들어가네요. 두 줄. 그런데요, 우리가 엑셀 할 때요, 함수를 칠 때요. 예. 그 한 칸에다 는 해놓고 함수를 많이 치면 그게 길어지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 이제 거기에다가 뭐 A3에서 C3까지 이걸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경우. 블럭을 잡을 때. 네. 그런데 저는 그게 어렵더라고요. 얘가 계속 칸을 다 차지해버려서.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 글자를 써야 되는데 는 하고 뭐를 써야 되는데 그 내용이 길어가지고 옆에다 블럭 잡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본래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는, 썸, 괄호 열고 A의 첫 번째부터 A의 100번째 이렇게 다 키보드로 쓰는 거예요. 예, 키보드로 쓰는데 우리가 귀찮으니까 어떻게 쓰는 거예요? 는, 썸, 괄호 열고 쭉 이렇게 블럭 잡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블럭을 잡으려고 봤더니 볼까요? 여기에다가 는, 썸, 어쩌고 괄호 열고 여기를 클릭하려고 했더니 클릭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여기서부터 블럭 잡아도 되고요. 밑에서부터 블럭 잡아도 되고요. 예, 잡는 거는 뭐 여기서부터 해서 키보드로 움직여도 되고요. 키보드로 움직여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거 클릭하고 위에 거 클릭하고 키보드로 내려가요. 그 다음에 쉬프트 키 누르고 이렇게 또르르 키보드로 움직여도 블럭이 돼요. 그냥 마우스로만 하려니까 어려운 거죠. 그렇죠. 마우스만 갖고 하려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본래 컴퓨터는 키보드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키보드 사용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도 키보드 사용법이 나오잖아요. 우리 컴퓨터 일반에 보면은 뭐 홈키를 누르면 어디로 가고 엔드키를 누르면 어떻게 되고 뭐 쉬프트 키 누르고 키보드로 움직이면 블럭이 되고 뭐 이런 것들. 또
우리가 이제 이쪽 블록 저쪽 블록 잡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드래그하고 컨트롤 키 눌러 또 드래그하고 또 컨트롤 키 눌러 드래그하면 다중 블록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배웠어요. 배우긴 배웠는데 실전에서는 안 써먹는 거야. 마우스만 쓰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더딘 거지. 쉽게 말하면 내 편한 대로 해서 그런 거야. 내 편한 대로. 엑셀 편한 대로 해줘야 돼. 엑셀 입장에서. 근데 내가 모르니까 내 편한 대로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한마디로. 이렇게 칸이 돼 있는데 제가 G 파일을 쓰려고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뭐 뒤에 4번째 콜론, 뒤에 20번째 이렇게 하면 알아서 블럭이 돼요. 그러면 쓰는 게 제일 나은 거예요. 키보드로 쓰는 것도 필요하고 키보드로 블럭을 잡는 법도 알아야 되고 다 설명은 드렸어요, 제가. 하셔야 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예. 그러지 않으면 내가 힘들어요, 내가. 자, 그래서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게. 키보드 사용법을. 마우스로만 다 시험에 낼 것 같으면 마우스 사용법을 다 알잖아요, 기본적으로. 대신에 빨리 드래그하고 빨리 클릭하는 거, 그게 실력이 되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르신들도 마우스로 클릭하고 드래그하는 거 우리보단 더딜때라도 가능하는데 시험에 그걸 내기는 좀 그렇고, 키보드가 종류가 많잖아요, 사용법이. 걔를 내더라 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를 블럭을 넣어주고요. 여기다가 안녕 친구야 라고 쓰고 컨트롤 엔터를 탁 치면 내용이 나와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여기다가 눈썸 쓰고요. 엔터 치고 블럭 잡았죠? 합 나왔죠? 그렇죠. 그 자동 채우기 하죠? 자동 채우기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떤가 보세요. 눈썸 컨트롤 엔터 치면 어떻게 될까요? 한꺼번에 들어가죠. 근데 컨트롤 엔터 치는 거하고요, 드래그 하는 거하고 달라요.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노란색이에요. 여기 노란색이에요. 여기는 이 색깔이에요.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눈썸 블럭 잡고, 블럭을 잡는 거는 마우스로 하던 키보드로 하던 상관없는 거죠. 자, 자동 채우기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나 보세요. 자동 채우기하면요, 셀 서식까지 뭉개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소수점 2자리가 나오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는 소수점 2자리가 나오라고 했어요. 이렇게. 여기는 소수점 이렇게 나오게 라고 했어요. 여기는 백분율이 나오게 하셨어요. 자, 이제 지웠어요. 지워도 글 숫자를 쓰면 백분율이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런데 얘를 자동 채우게 하면 이래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떤가 한번 볼게요. 여기는 자, 백분율이 나오는 동네죠. 자, 그러면 제가 블럭 잡고 눈썸 2개 블럭 잡았어요. 컨트롤 엔터를 탁 치면은요, 그대로 살아있죠. 값만 들어가죠. 값만. 셀 서식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드래그하면 망하는 거지 뭐. 망하는 거지. 그래서 자동 채우기를 하느냐 아니면 수식을 입력을 할 때 컨트롤 엔터를 쳐서 한꺼번에 입력하느냐가 다른데, 타에도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와요. 컨트롤 엔터를 해서 수식을 입력했을 때하고 하나의 수식을 입력하고 자동 채우기 했을 때 나머지 셀들의 결과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죠. 근데 알고는 계셔야 돼요. 우리가
자격증은 자격증이지만 또 실무에서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1번 문제 볼까요? 첫 번째는 호따옴표 2001이라고 써있으니까 얘는 글자죠. 호따옴표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120 곱하기 20이라고 썼어요. 그 글자예요. 문자. 세 번째는 뭘까요? 2.54 알파벳 2 플러스 04라고 돼 있죠. 이건 뭐냐면은요 2.54 곱하기 10의 4승이다 라고 하는,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건 숫자예요. 이거는 지수승이라 그래. 지수 10의 몇 승이냐 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 숫자를 이렇게 길게 썼더니 1 곱하기 10의 24승 1 곱하기 10의 24승이라고 썼구나 하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숫자를 길게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랬더니 뭐예요? 8.9768 곱하기 10의 22승 이렇게 긴 숫자를 10의 몇 승이냐라고 간추려서 쓰는 거예요. 엑셀 97은 당연히 글자겠죠. 문자. 두 번째, 숫자와 문자가 혼합된 데이터가 입력되면 문자가 돼요. 그러니까 홍길동 97, 88 서울올림픽 이런 것들 문자다. 오른쪽에 셀이 비어있는 경우에는 한 셀의 너비보다 긴 글자를 입력할 때, 아까 김수화무 거북이와 두루미 계속 앞으로 펼쳐져 나왔죠? 예. 하나의 셀에 두 줄 이상의 문자를 입력할 때는 Alt 엔터 치는 거죠? Shift 엔터 치면 뭐가 돼요? 보세요. 엔터 치면 내려가죠? Shift 엔터 치면 올라가요. 자, 문자는 기본적으로 왼쪽에 정렬이 된다. 맞는 말이고요. 3번 문제. A1셀에 컴퓨터라고 입력을 했는데 시트 1번도 시트 2번도 시트 3번도 다 블럭을 잡았어요. 자, 보세요. A 첫 번째에다가 제가 블럭을 선택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밑에 시트 1번, 2번, 3번이 다 하얗게 변했어요. 본래는 밑에 시트명을 보시면은 하얗게 돼 있는 게 선택되어 있는 시트예요. 그런데 컨트롤 키 누르고 시트를 클릭을 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중 선택이 되죠. 얘도 선택하듯이 얘도 선택이 가능해요. 시트도. 그럼 시트 1, 시트 2, 시트 3이 되면서 뭐라고 써 있어요? 그룹. 여기 그룹이라고 떴네. 그룹. 근데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컴퓨터라고 썼어요. 반가워요 라고 썼단 말이야. 그러면 시트 1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시트 2번에도 들어가고 시트 3번에도 들어가고 똑같이 들어가더라. 예. 어떨 때 하면 좋을까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어차피 똑같은 학생들이 시험 보겠죠? 반에서. 중간고사는 왼쪽 사람만 시험 보고 기말고사는 오른쪽 사람만 시험 보고 이러진 않잖아요. 전 학생이 뭐 빈번히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교실에서. 그러니까 하나를 만들어서 그 시트를 복사해서 써도 되고 아예 처음부터 똑같은 거를 데이터를 입력해도 되겠죠. 이제 점수만 달리 입력하지 이름은 똑같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럴 때 똑같이 사용하면 편하겠죠. 자, 숫자. 숫자라는 말은 뭐예요? 더하기, 빼기, 또 0, 1, 2, 3, 4, 5, 6, 7, 8, 9라는 10개의 디지트 숫자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라든지 점, 쉼표, 화폐 단위, 백분율, 아까 지수. 그런데 쉼표가 5,000 그럼 5,000. 그렇죠? 3.0 그러면 숫자 소수점이 나왔구나. 그런데 3.0.0.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글자가 되지. 5,000 써야 되는데 5,5,5,5, 계속 컴마가 여러 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문자가 된다 이거지. 그땐 숫자가 아니라. 숫자는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백이 들어가면 안 돼요. 5, 빈칸, 7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골뱅이 뭐 이런 거
쌍따옴표 뭐 이런 거, 이런 특수 문자가 들어가면 글자다, 문자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값은요 이렇게 써요. 마이너스 5 이렇게 쓰면 돼요. 아니면 괄호 열고 괄호 안에다 숫자를 쓰면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면 나는 꼭 이렇게 쓰고 싶어. 어떻게 써요? 나 이렇게 쓰고 싶어. 문제 1번 하고 이렇게 쓰고 싶어. 그럼 어떤 표 치면 되지? 뭐 어떤 표? 어떤 표 치면 뭐야? 얘가 글자가 되잖아. 글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냥 쓰면 어떻게 돼요? 근데 셀 서식에 들어가서요. 얘를 글자로 만들 거예요. 라고 해. 글자. 텍스트라고 할 겁니다. 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글자가 돼요. 얘는. 여기다 막 이렇게 숫자를 쓰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야? 글자가 돼요. 왜? 그 동네는 글자라고 했거든. 텍스트라고. 근데 일반으로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으로 놓으면 그냥 숫자로 가요. 그냥 숫자로 가요. 자, 분수식 써볼게요. 분수식. 5 한 칸 띄우고 3 나누기 4 5와 4분의 3 5 한 칸 띄우고 3 나누기 4 5와 4분의 3. 그럼 2분의 1은 어떻게 써요? 1 나누기 2 이렇게 쓰면 1월 2일이에요. 1월 2일로 들어가요. 그래서 0 한 칸 띄우고 1 나누기 2 그러면 2분의 1. 그러면 는 얘랑 얘를 더하면 얘는 4분의 2니까 5와 4분의 3과 4분의 2를 더하면 5와 4분의 5 6과 4분의 1이 되겠네. 그렇죠? 분수식도 계산해요. 엑셀이 그 정도는. 쉽죠? 그렇죠?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셀의 너비보다 긴 숫자를 쓰면 어떻게 된다? 여기다 쓰고 이렇게 길게 썼어. 그럼 어떻게 된다? 지수 형태로 뜬다. 자, 1번 문제. 네 번째 보기 보세요. 네 번째 보기. 일반 숫자 서식은 소수점 2와 플러스 기호 등을 포함해서 11자까지 표현돼요. 보세요, 여기. 1.54655 플러스 15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총 11글자거든. 실제 데이터는 길어도 지수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은 1.5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자까지만 나온다. 그러면 15자리는 무슨 의미냐? 뜬금없이 보기를 만들지는 않아요. 자, 보여드릴게요. 스무 자리를 썼어요. 엔터를 탁 치면은요. 숫자가 어떻게 됐어요? 제가 아까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오차가 발생됐죠. 그래서 유효 숫자가 15자리까지만 나와요. 엑셀에서는. 그러니까 3.1415고요. 어쩌고 해서 100만 자리까지 써봤자 15자리만 나온다. 3.1415고요. 15자리만 나온다. 그래서 보기가 15자리까지 어쩌고 보이는 거예요. 그냥 15자가 아니라. 엑셀에서 표현할 수 있는 유효 숫자는 15자리까지만 보인다. 그리고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11자까지 11자리로 표현한다. 11자리로. 예. 그 다음 2번 문제. 자, 두 번째 보세요. 숫자는 셀의 오른쪽에 정렬되며 맞는 말이죠. 공백을 사용할 수 있다. 오. 앰퍼센드 기호 쓰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앰퍼센드 쓰는 거 해봤죠? 몇 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카운트 if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앰퍼센드 몇 개. 그러면은 글자가 돼요. 그 카운트 if에 대한 결과를 셀 서식에 들어가서 뒤에다 개자를 붙여주면은 숫자지만 앰퍼센드 연산자를 쓰게 되면 무조건 글자가 돼요. 앰퍼센드 연산자가 결합 연산자란, 문자 결합 연산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과가 글자가 돼버려요. 문자가. 레프트, 라이트 이런 거, 미들
거기에서 정리가 된 결과도 문자가 되듯이. 자, 날짜. 기본적으로 날짜는 오른쪽에 정렬된다. 글자, 날짜는. 날짜와 시간을 한 셀에 입력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날짜 쓰고 한 칸 띄우고 시간 써라. 날짜와 시간을 붙여 써버리면 못 알아듣는다. 그땐 구분해서 띄워줄 수는 있다. 날짜를 입력할 때는 며칠을 입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2015년 8월이라고 입력하면 뭐가 돼요? 8월 1일. 2015년 9월 하고 입력하면 2015년 9월 1일. 무조건 1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날짜는 몇 년 몇 월 며칠을 쓸 때 년월일을 백이나 슬래시나 하이픈 백이나 슬래시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1월 2일을 1 나누기 2가 아니라 1월 2일로 인식된 거예요. 그러면 1월 2일은 몇 년도 1월 2일이에요? 올해 년도. 시스템상에 있는 올해 년도. 네,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시간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한다? 콜론을 이용한다. 콜론. 10분초를 구분한다. 몇 시, 몇 분, 몇 초를 쓰는데 콜론을 쓴다. 대한민국 공문서 규정에는 이렇게 써요. 가로 열고 단위 한 칸 띄우고 콜론 한 칸 띄우고. 많이 보실 거예요, 이런 거. 여기가 떨어져요. 한 칸, 한 칸 이렇게. 이 본래 콜론이란 기호가 좌우를 구별해 주는 거기 때문에 한 칸씩을 띄워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시간을 쓸 때 17시 32분 45초 이렇게 쓸 때는 떨어뜨릴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문서관리 규정 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규정이에요.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24시각제를 씁니다. 공문서는 그러니까 오전 몇 시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17시 뭐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군대도 그렇게 하고 공문서에는 뭐 공무원들 쓰는 거 경찰 뭐 소방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쓴다. 그런데 일반 행정문서에서 일반 우리 이런 엑셀 문서에서는 이거를 17시 32분이라고 쓰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를 5시라고 쓰고 여기다가 PM이라고 쓰면 어떻게 했냐 이거죠. 이렇게 해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글자를 쓸 때 엑셀 여기다가 지금이 10시인데 10시 12분 한 칸 띄고 PM이라고 쓰면 뭐가 돼요? 저녁이에요, 저녁. 근데 PM을 AM으로 쓰면 뭐가 돼요? 아침이 되는 거죠. 오전, 오후. 이렇게. 근데 얘를 셀서식에 들어가면은, 들어가서, AM, PM 빼놓고 쓰면 뭐가 돼요? 이렇게 되고. 만약 이걸 PM이라고 쓰면 뭐가 돼요? 이렇게. 24시각제로 나오고.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늘 날짜를 입력하려면 컨트롤하고 세미콜론을 입력한다. 컨트롤 세미콜론은 뭐가 된다? 컴퓨터 상에 있는 현재 날짜.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 즉 컨트롤 콜론 누르면 컴퓨터 상에 있는 현재 시간. 예. 예를 들어서 몇 시에 이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라고 해서 날짜와 시간을 써야 될 때 오늘 며칠이지? 이게 뜨지 밑에 오른쪽 여기 있죠. 끄트머리에 보면은 날짜와 시간이 보이는데 엑셀에다 입력할 때는 컨트롤 세미콜론 눌러주면 날짜가 자동으로 들어가고 한다 이거죠. 문제도 여러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87번에 메모와 윗줄. 메모는 여러분 뭔지 아시죠? 메모는 우리 어떻게 사용을 해요?
날짜, 시간, 메모. 메모는 우리가 셀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메모 입력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 필기시험에는 그렇게는 안 묻더라고요. 해당 셀에 가서 바로가기 메뉴를 누르면, 즉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메모 삽입이라는 메뉴가 있어서 클릭하면 됩니다. 이렇게 시험에는 안 나와요. 일반적으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에 대해서는요, 사용 방법에는 표현하지만 시험에는 그렇게 내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검토 탭에 가서 메모 그룹에 있는 새 메모를 누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는 이렇게. 예.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시험 문제가, 자, 검토 탭에 가면은 메모 그룹에 자, 검토 탭에 가면은 메모 그룹에 새 메모라는 게 있으니까 누르세요.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빨간색 점이 생긴다. 이 안에 데이터가 들어있었는데 내가 이 데이터를 지우면 어떻게 된다? 데이터만 지워져요. 그거는 여기도 나와요. 홈 탭에 가서 보시면 여기 지우기. 내용 지우기가 딜리트야. 메모만 따로 지워야 돼.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이 메모가 이렇게 나타나거든, 여기에. 잠깐만. 메모가 이렇게 있는데, 이 메모가 보기 싫어. 그러면 메모만 지우세요. 그럼 메모만 쏙 지워져. 그런데, 거기에다가, 나는 내용만 지울 거예요. 그게 딜리트거든요. 딜리트. 그럼 딜리트 누르면 내용은 지워졌는데 메모는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데이터를 지워도 메모는 삭제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 메모만 따로 인쇄할 수도 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인쇄할 수도 있고요. 메모만 따로 모아서 인쇄할 수도 있고요. 메모의 크기나 위치는 조절할 수가 있어요. Shift F2번 누르면 뭐가 된다? 여기다 클릭하고 Shift F2번 누르면 메모가 하나 생겨요. Shift F2번 누르면 메모가 착 생긴다. 자, 메모에 가서, 자, 보세요. 여기 검토 탭에 가서 메모에 가서 모두 표시 그러면 다 나오고, 요거를 가서 해당된 것만 펼칠 수도 있는데, 에이 다 표시해 그럼 다 나오고, 다 숨어 그럼 다 숨고, 이렇게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필요 없으면 메모를 삭제할 수도 있고요. 윗줄은 뭐죠? 윗줄. 여기서 윗줄라고 하는 거는요, 주석이라 그래. 주석. 윗줄, 뭐 각주, 미주. 각주나 미주는 워드에 나오는 거예요. 아래 한글에. 주석을 달아줘. 주석은 설명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책을 공부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 나왔나봐. 근데 밑에 보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네. 어딘가에. 우리 백과사전 같은 거 보면 나와 있고요. 그 여러분들 시집 있죠. 시집. 옴니버스 시집이라고 하나? 예를 들어서 만해 한영훈 선생의 시집. 그러면 다 한영훈 선생 시집이지만 여러 사람 시가 들어가 있는 시집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은이, 시인에 대한 설명이 밑에 나와야 되거든. 언제 문단에 등단을 했으며 대표적인 작품이 뭐가 있으며 그런 설명들을 보통 밑에다 설명해 주거든요. 그런 걸 우리는 각주, 각 페이지 밑에 설명을 했다 해서 각주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뭐 논문 같은 거 보면은 마지막 페이지에다가 몰아서 뭐 인용했던 저서라든지 이런 걸 표현해 줘야 되는데 꼬리 밑자 써서 미주라고 하는 거고요. 윗주는 뭐냐면 여기다 글자를 쓰는데 자, 홈에 가면 여기 있네요. 윗주. 윗주 한번 달아볼까요? 윗주.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요. 쓰는 거야. 그러면 윗줄을 표시해라. 그러면 윗줄가 안 나오네요. 숫자라서 안 나오나 보다. 여기다 해볼까? 여기다 해볼까? 안녕 친구에다가
멋진 친구가 생겼어요. 그래놓고 윗줄을 표시하라 그러면 윗줄가 나오고, 윗줄을 표시하지 마라 그러면 안 나오고. 주석이죠, 주석. 주석은 설명문입니다, 설명문. 예, 요것이 바로, 예, 윗줄. 어디 가서 한다고요? 홈 탭에 가면 글꼴 그룹에 윗줄 표시하는 거 있어요. 예, 여기 들어가서 바꾸고 싶으시면 가운데 할 수도 있어요. 변동문을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왼쪽에다 할 수도 있고요. 윗줄만 글꼴을 좀 더 작게 하고 싶어 그러면 더 작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야, 윗줄도 좀 크게 할 거야. 그러면 윗줄도 크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윗줄가 더 크게 생길 수도 있죠. 그런 것도 있답니다. 처음 보시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시험에, 실기시험에서 윗줄을 설정하시오 라고 하는 게 많이 나왔으면 그래도 해봤으니까 괜찮은데 안 해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채우기 핸들. 채우기 핸들이란 말은 뭐예요? 데이터를 한꺼번에 입력하는 거죠. 이건 우리 많이 해봤을 거예요. 자, 먼저 여기다가 2라고 써볼까요? 20. 근데 얘를 드래그하면 어떻게 된다? 20이 복사가 됐네. 그런데 20을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증가가 되네. 자, 이번에 20, 그 다음에 25, 두 개 데이터를 블럭 잡았어요. 두 개 데이터를. 그리고 얘를 위로 올리면, 아래로 내리면 차이가 생겼잖아요. 20에서 25니까 5씩 변하는 거잖아요. 내려가면 5 증가, 올라가면 5 감소. 그러니까 한 셀을 가지고 했을 때는 두 셀을 했을 때,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시험에 이런 것도 나와요. 5, 7. 자, 여기에는 얼마가 나올까 하는 거죠. 블록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럼 5, 7 빈칸,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 9, 11 빈칸, 13, 15 빈칸. 얘만 드래그, 두 개를 드래그하면 5, 7, 9 이렇게 나가겠지만 블록을 3개 잡았잖아요. 3개. 어려운 건 아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문자 데이터는 어떻게 될까요? 홍은 뭐 드래그를 해도 홍이고, 컨트롤 키 눌러도 홍이고. 문자 데이터는 뭐 의미가 없죠. 그렇죠. 자, 그런데 88 올림픽이라고 썼어. 숫자와 글자가 결합되어 있네. 얘를 컨트롤 키 누르면 뭐가 돼요? 복제가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를 하잖아요. 그럼 복제가 됩니다. 복사가 돼요. 근데 숫자 같은 경우 하나만 썼을 때는 뭐가 된다? 증가가 돼요. 7 그러면 어떻게 돼? 8, 9, 10 이렇게 증가가 돼. 그런데 그냥 드래그하면 자,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 하니까 복제가 됐는데 그냥 드래그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 증가가 돼. 증가가 돼. 그 다음에 날짜 같은 경우에는 날짜가 있잖아요. 이렇게 날짜가 있는데 얘를 하루씩 증가돼. 하루씩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 2015년 8월 18일하고 2015년 8월 23일하고 그럼 얘가 5일 차이가 나나요? 그럼 이렇게 잡으면 5씩 증가되겠지. 8월 28일 다음에는 8월 31일까지 있으니까 이제 9월 2일, 9월 7일 이렇게 5일씩 차이가 나는 거고.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4일씩 차이가 나겠죠. 4일씩.
알아서 움직인다. 그 차이만큼 간다. 사용자 지정 목록은 뭐예요? 사용자 지정 목록. 우리 그런 거 해봤지 않았습니까? 어디에 가서 이런 거 해봤을 텐데, 여기에 뭐 1, 4분기, 뭐 그 다음에 월요일, 이런 거 해봤죠? 어디 있었어요? 오피스 단추 눌러서 엑셀 옵션에 가면은 사용자 지정 목록에 미리 돼 있었잖아요. 썬데이, 먼데이, 뭐 자축인묘 진사업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내가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죠. 아빠, 엄마, 형, 누나, 나. 이게 뭐야? 권력에 얼마나 힘이 있느냐를 보여주는. 바뀌었네. 엄마가 위로 올라가야죠. 추가 눌러서 여기다가 형이라고 쓰고 나서 자동 채우기 하면 어떻게 돼요? 예, 권력 구조가 쫙 나타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해도 된다 이거지. 사용자 지정 목록에 들어가서 할 수 있다. 근데 사용자 지정 목록도 세밀하게 시험 보면 뭐 까탈스러워요. 숫자는 안 돼요. 사용자 지정 목록에 들어가서 7, 20, 58, 2 뭐 이런 식으로 숫자만 쓰면 안 된다고. 왜? 숫자는 룰이 있어요. 미리 정해놓은 룰이 있다고. 그 룰을 내가 건들 수는 없어요. 예. 글자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형이 뭔지, 동생이 뭔지, 월요일이 뭔지, 토요일이 뭔지, 자축인묘 진상의미가 뭔지 컴퓨터는 몰라요. 글자는.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이라든지 썬데이, 먼데이라는 룰을 만들어 넣은 것 뿐이에요. 사용자 지정 목록에다가. 근데 숫자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숫자라는 룰이. 그러니까 그거는 컴퓨터가 만들어지기 이전서부터 숫자는 있었기 때문에 그 숫자를 엑셀이 거역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지켜야만 됩니다. 나머지 문제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자, 오른쪽 2번 문제 한번 보세요. 2번 문제. 지금 01에 엑셀 95라고 됐잖아요. 이거지. 01에 엑셀 95라고 썼는데 얘를 자동 채우기 하면 보세요. 뒤에 있는 숫자가 증가되죠? 앞에 있는 숫자는 안 증가돼요. 뒤에 있는 숫자만 증가된다고. 그러니까는 책에서는 뭐냐면 01에 엑셀 95 다음에는 02에 엑셀 96이냐 02에 뭐냐 01은 그대로 있고 뒤에 95, 96, 97로 갈 거냐 어쩌고 저쩌고 따지는 건데 네 번째니까 01에 엑셀 98이 되겠지 뭐. 근데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세 번째나 네 번째는 뭐가 빠졌죠. 대시가 빠졌잖아. 이거는 딱 눈치챌 수 있잖아. 이건 아닌데. 그 다음에 숫자랑 글자랑 결합해서 막 증가시키면 뭔가 늘어난다 그랬는데 첫 번째 보기에는 안 늘어났잖아. 그대로잖아. 1번도 아닌 것 같아. 그럼 당연히 2번이 정답이죠. 그렇죠. 조금만 생각하면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거든. 네. 자, 그래픽 개체 답이 89. 자, 엑셀 안에는 그래픽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그래픽 요소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클립아트. 클립아트라고 하는 거는 삽입이라는 메뉴에 가면은 클립아트 해가지고 여기 MS사가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건데요. 제가 여기다가 삼조고 아시죠? 삼조고. 잠시만요. 여기 한번 볼게요. 제가 3조고라고 검색을 했더니요. 오, 3조고가 나왔어. 그렇죠. 요즘 이 유명한 그룹이 생겼죠? 세발까먹이라는 그룹. 그 힙합 그룹 있지 않습니까? 전 세발까먹이라 그래서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3조고를 거기다 집어넣어? 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이름이 3조고잖아요. 걔네들 이름이 세발까먹이. 요것도 이렇게 검색하면 나와요. 이렇게. 딱 클릭하면은요. 이미지로 뜹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부른다?
여기에 클립아트. 근데 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근데 클립아트에는요, 그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소리도 있고요, 영상도 있어요. 근데 요것이 2013으로 가서, 엑셀 2013으로 가면은요, 사라져요. 왜냐면 저런 그림이, 클립아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컴퓨터에다 설치해 놓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안 그래도 저장권을 적게 쓰는 게 요즘은 매력인데, 이런 것 저런 걸 다 컴퓨터에다 보관하고 쓰기 불편하다. 그리고 인터넷이 다 잘 돼 있으니까 그냥 인터넷상에서 그림을 불러오자. 그래서 이름은 좀 바뀌었어요. 클립아트는 이름은 사라졌지만 그와 비슷한 기능은 다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그림이 있네. 그림이 뭐예요? PC상에 있는 내 그림 보는 거죠. 근데 2013에서 그림 누르면은요, 내 컴퓨터에 있는 그림 가져올래? 인터넷상에 있는 그림 가져올래? 그래요. 그럼 인터넷상에서 내가 3족으로 검색하면 인터넷상에 있는 그림이 쫙 와요. 그 중에서 저작권이 명시되어 있는 건 함부로 쓰면 또 안 되겠죠. 예, 또 그런 것도 이제 골라서 쓰는 방법이 있고. 예, 이렇게 나왔네요. 그 다음에 도형도 있어요, 도형. 도형 뭔지 아시죠? 우리 매크로 할 때 해봤었죠? 웃는 얼굴 뭐 이런 거. 예. 워드아트도 있어요. 워드아트는 뭡니까? 글자를 예쁘게 꾸밀 때 쓰는 겁니다. 글자를. 제목 라인을 멋있게 만들 때 쓰는 거. 괜찮지 않아요? 이런 거요? 제가 아주 예전에 촌스럽게 만든 게 하나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촌스러운데 좀 이따 나와야 보여드리겠네. 워드아트는 글씨를 이렇게 뭐 라인을 각도를 주거나 색깔을 주거나 이렇게 뭐 도형 모양을 줘요. 이렇게 물결 모양 같은 거를 줘가지고 글자를 넣는 그런 기능인데요. 컴퓨터가 인터넷이 연결이 안 먹네. 보이세요? 이 글자 보이세요? 이 글자 보시면 이렇게 글자가 약간 이렇게 라운드져 있죠? 요거는 이제 아래 한글에 있는 클립아트, 그 워드아트라고 하는 기능이 이제 글 맵시라고 하거든요. 파워포인트도 있고 엑셀에도 있어요. 명칭만 다를 뿐이지. 이런 식으로 글자를 꾸민 거예요. 여기 이렇게 글자를 그냥 일반 글꼴로 쓰는 것보다는 이미지로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좀 더 깔끔하게 보였었어요. 지금은 좀 촌스럽네요. 이게 인터넷 익스플로러 6.0으로 제작을 했었으니까 그 상황에 2001년도에 제작을 했던 거라서 약간은 조금 안 이쁜데, 애들 할아버지 홈페이지. 자, 요렇게 해서 이미지 같은 것도 우리가 그래픽 개체가 되는 거죠. 개체가 뭐예요? 개체. 프로그램상에서 사용하는 다 데이터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삽입에 들어가면 뭐 표 개체라는 것도 있고, 뭐 그림도 불러올 수 있고, 클립아트도 불러올 수 있고, 차트도 불러올 수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개체라 그래요. 글자, 키보드로 입력하는 글자도 개체라 그래요. 예. 근데 그 중에 단순한 글자는 그냥 키보드로 쓰면 되지만, 여기 있는 건 그림을 불러온다든지, 또 그림을 불러왔을 때 이 그림을 어떻게 꾸밀 건지 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거든요. 보시면 이 그림을 이렇게 꾸며왔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게 예뻐요. 액자 같아요. 그림이 액자처럼 변했대요. 그렇죠? 이렇게 액자처럼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기능들이 있어서 참 좋더라 하는 거죠. 하이퍼링크. 하이퍼링크는 뭐 하는 거예요? 클릭하면 어디로 가는 거죠? 하이퍼링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가 어디예요? 하이퍼링크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인터넷이죠. 그렇죠.
인터넷상에 가면 네이버에만 가도 뭐 클릭하면 어디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홈페이지 같은 경우. 또 하나 어디가 있을까요? 도움말. F1번 누르면 도움말 나오는데 이 도움말에 있는 내용들은 다 하이퍼링크로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거기에다가 인쇄라고 이제 쓰면 인쇄 관련된 설명이 나오고요. 네, 보세요. 클릭하면 이런 설명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오고 클릭할 때마다 어디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화살표가 손가락 모양으로 변하는데 이걸 우리는 하이퍼링크라고 한다 이거죠. 하이퍼링크. 이렇게 이 하이퍼링크를 이용한 이 도움말을 가지고 책을 만들어요. 저자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기능이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도움말을 불러서 책을 만들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엑셀상에서는 하이퍼링크를 어떻게 한번 걸어놔 볼게요. 자, 이 글자에다가 하이퍼링크를 걸 거예요. 월요일이라는 글자에다가 하이퍼링크를 걸어서 현재 문서에 시트 3번에 지에 2000번째로 가게 할 거예요. 자, 그럼 얘를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에 2000번째로 갔네요. 그렇죠? 시트 1번에 있던 애인데 클릭하는 순간 일로 갔네요. 그렇죠? 자, 얘를 클릭하면 어떻게 된다? 짠 하고 지에 2000번째로 갔잖아요. 하이퍼링크를 바꿀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냐면 여기 88 올림픽 글자를 클릭을 하면 www. 네이버.com이 나오게 할 거예요. 얘를 클릭하면 홈페이지가 열려야 되는데 네이버가 열렸죠? 이렇게 열리게 또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특정 셀의 값이 다른 시트나 다른 파일로 연결되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형. 우리 매크로 기억나실 거예요. 매크로에서 웃는 얼굴을 클릭하면 합계가 나오게 하세요. 뭐 빨간 줄이 나오게 하세요. 이런 거 해봤었잖아요. 자, 보세요. 자, 여기다가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거예요. 매크로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문서에 있는 어느 셀로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네이버로 가게 할 수도 있고요. 전조편이 작동하게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기억나세요? 얘? 뭔지 아시죠? 매크로 만들 때 우리 쓰던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매크로는 지정할 수가 있어요. 매크로는 지정할 수가 있는데 하이퍼링크 지정이 돼야 안 돼요. 없어요. 얘는 하이퍼링크라는 메뉴가 있죠. 그렇죠? 하이퍼링크는 돼요. 자, 그럼 얘를 클릭을 하고 하이퍼링크가 안 되죠? 도형은 되지만 단추는 하이퍼링크가 안 먹어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오더라고. 하이퍼링크가 뭔지는 다 알아요.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엑셀 요소 중에서 이 단추는 어디에서 사용한 거예요? 개발 도구 탭에 있는 컨트롤에서 나온 건데 얘들은 뭐를 못 쓴다? 하이퍼링크를 못 써요. 매크로는 지정할 수 있지만 그 차이. 거기 보세요. 도형, 그림, 워드아트 등의 그래픽 개체에는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있으나 단추에는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겁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자, 여기 있죠? 여기 도형 지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 데이터 수정, 삭제. 자, 데이터를 전체 수정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건 제가 엑셀 첫 시간에 실습할 때 제가 설명드린 것 같아요. 데이터를 새로 입력하면은 전체를 수정하는 거죠. 홍길동이라는 글자를 일지매로 바꾸겠다 그러면 새로 입력하면 되잖아요. 여기다가 96 올림픽이 아니라
86 아시안 게임이다. 그러면 뭐 이렇게 쓰면 되지 뭐. 86 아시안 게임 이렇게 쓰면 되지. 그럼 새로 바뀌겠지. 근데 88 올림픽인데 99라고 돼 있으면 어떻게 돼? F2번 키 눌러서 고치든지, 아니면 셀을 더블 클릭해서 고치든지, 아니면 수식 입력줄을 클릭해서 고치든지. 고치는 거 세 가지가 있었죠? 네. 더블 클릭해서 수정할 수 있고, F2번 키를 누를 수 있고, 수식 입력줄을 클릭할 수도 있고. 요거 필기시험에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부분 수정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삭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삭제할 셀을 선택하고 딜리트를 누르면은 돼요. 그런데 내용만 지워지는 거예요. 메모도 안 지워지고 그 안에 빨간색, 노란색 서식도 지워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삭제할 때는 통째로 삭제할 건지, 메모만 삭제할 건지, 서식만 삭제할 건지. 여기 가시면 지우기가 있는데 메모 지울 건지, 내용 지울 건지, 서식 지울 다 지울 건지,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찾기 바꾸기? 찾기 바꾸기는 뭐예요? 92쪽에 92번 문제 찾기 바꾸기. 찾기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어떤 내가 모르는 내용을, 엑셀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어떤 글자를 찾고 싶을 때 쓰는 게 찾기. 뭐 그 글자를 내가 바꾸고 싶을 때가 바꾸기겠지 뭐. 홍길동이라고 글자를 썼는데 여기 올림픽이라는 글자를 썼는데 이걸 올림픽을 영어로 싹 다 바꾸고 싶어.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아시안 게임을 무슨 다른 게임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글자를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바꿀 때 쓰는 게 찾기와 바꾸기예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셀을 어디다 놓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다 놓고 할 건지 여기다 놓고 할 건지. 왜냐면 왜 그러냐면 내가 클릭을 해놓고 아래 방향인지 윗 방향인지를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A 첫 번째도 놓으면 다 아래 방향으로 가겠지만 여기다 놓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인지 아래쪽인지, 그렇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음 거 찾아봐라 그러면 없다고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찾기에 가서 자, 올림픽이라는 글자를 찾으려고 그래요. 다음 찾기 누르면 계속 찾죠. 그렇죠? 그런데 옵션에 가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전체 셀 내용 일치.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올림픽은 그냥 올림픽이라고 되어 있는 글자만 찾을 건데, 그냥 다음 찾아라 그러면 이렇게 글자를 다 찾지만은 요거를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일로 오겠죠. 왜냐면 88 올림픽은 그냥 올림픽이 아니잖아. 전체 셀 내용이 일치하는 올림픽. 그러니까 올림픽 대회에 참가합니다. 뭐 올림픽 개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올림픽. 딱 떨어진 올림픽 이런 거. 예. 그 다음에 찾기와 바꾸기는 같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어디는 찾기 및 바꾸기지만 아래 한글 같은 경우는 찾아 바꾸기라고도 해요. 찾아야 바꿀 거 아닙니까? 그냥은 못 바꾸잖아요. 찾기가 동반이 돼야 바꾸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올림픽을 만약에 뭐 큰 대회라고 바꿔라. 근데 전체 셀 내용 일치하는 것만 바꿔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만 바뀌겠죠? 이렇게 바뀌겠죠. 근데 모두 바꾸기 하라면 없지. 요거 빼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 빼면 다 바뀌죠. 다 바뀌겠지. 이렇게. 그럼 다시 큰 대회를 올림픽으로 바꿔라 하면 바뀌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때 뭐 서식을 설정하는 것도 있어요. 서식이. 예, 뭐 어쩌고 저쩌고 된 서식만 어떻게 바꿔라 저렇게 바꿔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시험 문제는 복잡하게 내지는 않고 찾기와 바꾸기 상에서 시트를 찾을 건지, 시트라는 건 뭐예요? 현재 있는 이 시트만 할 건지, 아니면 통합 문서를 뭐예요? 시트 1번, 시트 2번, 시트 3번 다 찾을 건지 이런 거. 그 다음에 행으로 찾을 건지 열로 찾을 건지. 지금 큰 대회라고 여기 있는데, 자, 찾기에 가서 큰 대회라는 글자를 찾을 거예요. 큰 대회를 찾을 텐데, 다음 찾기 누르면 어떻게 돼요?
찾았죠? 요거 누르면 얘를 찾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열로 찾아라, 행으로 찾아라 이럴 수도 있죠. 행으로 찾아라. 행으로 찾아라는 뭐예요? 옆으로 가는 거예요. 옆으로. 행이 줄이잖아요. 열은 칸이죠. 그렇죠. 그래서 열 우선순위로 찾을 건지 행 우선순위로 찾을 건지 뭐 이런 걸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 이제 거꾸로 올라가죠. 보세요. 지금은 찾기 누르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찾지 않습니까? 근데 위로 올라가면서 찾을 때는 어떻게 해요? 쉬프트 키 누르고 다음 찾기를 누르면 위로 올라가요. 그게 어디 있나? 우리 시험에 어딘가에 나올 거예요. 쉬프트 키 눌러서 찾는 거. 자, 찾기라는 항목에 와보면 이런 말이 있네요. 여기 있네.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음을 찾으세요 라고 돼 있네. 우리 인쇄물은 어디 있나? 중간쯤에 여기 있네. 저기 실행, 홈, 편집에 가서 찾기 및 선택 또는 컨트롤 F 눌러도 돼요. 컨트롤 F가 뭔데? find,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용하는 이 교환 보는 프로그램에서도 컨트롤 F 누르면 찾기가 나오고요. 여기 좀 찾기가 있죠. 찾기가 나오고, 얘는 바꾸기 기능은 없어요. 얘는 편집 기능이 지금 없기 때문에 바꾸기가 없는 거고요. 메모장 같은 경우에서 찾기 바꾸기가 같이 붙어 있고요. 아래 한 거는 찾아 바꾸기라고 되어 있고. 예. 편리하게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런 말이 나오나요? 만능 문자 자체를 찾을 경우에는 물결 기호를 이용한대요. 만능 문자가 뭐예요? 여기 보면 에스터리스크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별표가 있어요. 자, 큰이라는 글자를 찾고 싶어. 큰. 여기다가 큰 별표를 찾아라 이거. 그럼 어떻게 돼요? 큰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걸 찾아라 이거죠. 근데 얘를 찾고 싶어. 별표를 찾아라 그러면 뭐가 돼요? 별표는 다 찾고 앉아있잖아. 근데 요거를 찾고 싶은 거야. 여기. 그때 여기는 물결교를 치고 찾아라가 밀러 온다 이거지. 물결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전화번호 중에 010에 뭐 1234에 5678 뭐 이런 그 전화번호 들어간 것 중에 요 빼기 표시된 거 있잖아요. 빼기 표시. 얘를 찾으려고 해서 빼기를 찾아라 그러면은요. 여기는 빼기가 지금 나오네. 근데 바꾸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뭐가 또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 의미가 지금 뭐냐면 여기 에스터리스크나 물결기호를 찾을 때, 물결이 아니라 그 물음표를 찾을 때는 앞에다가 뭐 물결기호를 누른 상태에서 쓰세요 라고 돼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좀 특이한 거죠. 예. 근데 실제로 해보면요, 잘 안 돼요. 기본적인 건 다 되는데, 내가 찾고 싶은 거, 바꾸고 싶은 걸 해보려고 그랬더니 뭐가 잘 안 되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실패를 해봐요. 네이버 가서 물어보면 탁 답이 나오는데, 예, 막 고생고생해서 찾아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바꾸기는 뭐예요? A를 B로 바꿔라 이거지 뭐. 어려운 거는 아니고. 바꾸기란 기능을 알면, 찾기라는 기능을 알면 바꾸기도 가능하다. 자, 55페이지 3번 문제 한번 보세요. 3번 문제. 지금 뭐를 찾는 거예요? 90을 찾는 거예요. 90. 지금 셀이 어디 있대요? D 세 번째 셀에 있대요. D 세 번째 셀이 어디냐면은 정원주라는 사람의 국사점수 90에 가 있단 말이야. 근데 다음 찾아라. 90이라는 숫자를 다음에 찾아라 그랬어요. 그럼 90이 어디에 있어요? 2의 네 번째도 90이 있죠. 2의 다섯 번째도 90이 있고 C의 여섯 번째도 90이 있죠. 그러면 얘가 줄 단위로 가면은 어디로 가고 칸 단위로 가면 어디로 갈 거냐 하는데 지금 열로 찾으라 그랬으니까 뭐예요? 칸이죠. 칸. 그러니까 D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A, B, C, D, E로 가야 되나? E? 그런데 같은 D열에 6번째 줄에 90이 있잖아. 지금 국사 3번째 줄에 정은주라는 사람의 90점도 있지만 그 밑으로 내려가면 유승철의 90도 있죠. 걔를 먼저 찾겠지. 칸 단위로 찾으라 그랬으니까. 자기 칸에 없으면 옆 칸으로 가겠지. 오른쪽 칸으로. 그러니까 순서가 D에 6번째에 있는 90을 먼저 찾는다 이거지. 쉽게 말하면 이거죠. 여기 90이 있고 여기 90이 있는데 여기도 90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찾아서 갈 거냐? 이렇게 찾아서 갈 거냐 이거지. 그럼 줄 단위로 가라 그럼 얘를 찾을 거고 칸 단위로 찾아라 그럼 얘를 찾을 테고. 여기서 90을 찾는데 열로 찾아라 행으로 찾아라 그러면 에이씨 얘를 찾겠지만 얘를 열로 찾아라 그러면 자기 줄에 있는 자기 칸에 있는 얘를 찾을 거다 이거죠. 그거지 뭐.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왔으니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93번에 셀 포인터 이동. 우리 엔터 치면 내려가죠? 쉬프트 엔터 치면 올라가죠? 탭키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죠? 쉬프트 탭 누르면 왼쪽으로 가죠? 홈 누르면 A번째로 가죠? 여기 지금 엉망진창이 됐는데 제가 홈키 누르면 앞으로 가잖아요. 앞으로. 근데 컨트롤 홈 누르면 어떻게 돼요? 제일 앞으로 가죠? 맨 앞으로. 컨트롤 홈 누르면 맨 앞으로 간다. 컨트롤 엔더키 누르면 어떻게 돼요? 컨트롤 엔드 누르면 여기래 여기. 이게 왜 어디야? 자 보세요. 지금 데이터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뭐야?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데이터가 어디 있나 보세요. 요게 데이터 여기. 이 묶음이 여기거든. 그럼 얘가 제일 마지막인가요? 여기가 제일 마지막 위치인가요? 그럼 여기에서 컨트롤 엔드를 누르면 여기 뭐가 있었지? 잠깐만. 여기 뭐가 있었나 이 안에? 아까 뭐 데이터를 입력하는 바람에 들어간 것 같은데 컨트롤 엔터를 치면은 이 데이터 묶음의 마지막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서 이거 말고 여기는 묶음이 요거로 끝났지만 이 전체 데이터는 여기서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글로 간다 이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컨트롤하고 동서남북 움직이면 그 동서남북 제일 뒤 오른쪽 끝으로 움직인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페이지 업 다운. 페이지 업 다운은 뭔지 아시죠? 이거지 뭐 한 화면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거지.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Alt 페이지 업 다운을 하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Alt키 누르고 페이지 업 다운 누르면 어떻게 돼요? 옆으로 오른쪽으로. 그냥 페이지 업 다운 누르면 아래로 내려가는 건데요. Alt키 누르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마우스로 여기 이렇게 내려가라, 뭐 올라가라, 옆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하지만 키보드로 하는 방법은 Alt키 누르고 가는 건지. 그럼 컨트롤 키 누르고 페이지 업 다운 누르면 시트가 움직여요. 시트. 컨트롤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누르면 옆 시트로 다녀요. 옆 시트, 앞 시트로 이렇게. 그 다음에 F5번 키 누르면 뭐가 된다? F5번 키 눌러서 예를 들어서 뭐 K에 2만 번째로 가세요 라고 하면 K 2만 번째로 가고 컨트롤 G 눌러도 되죠. 컨트롤 G
뭐 예를 들어서 L에 20만 번째로 가세요 라고 하면 L에 20만 번째로 간다. F5번과 컨트롤 G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셀로 이동할 수가 있다. 마우스로 클릭하는 건 다 아실 테고 마우스로 드래그 하는 것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있잖아요. 클릭하고 쉬프트 눌러서 나중을 클릭하면 어디서 어디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 하면 어떻게 된다? 다중블럭이 된다. 다중블럭이 된다. 그 다음에 쉬프트 스페이스바 누르면 뭐가 돼요? 보세요. 지금 제가 D라고 하는 데를 뒤에 다섯 번째 더 놓고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그 D라고 하는 칸. Alt 쉬프트 스페이스바 누르면 그 줄.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스페이스바 누르면 뭐예요? 전체 선택. 우리 전체 선택하는 건 뭐 있었어요? 컨트롤 A 눌러도 전체 선택이고요. 요거 눌러도 선택이지. 삼각형 기호. 컨트롤 A 눌러도 되고. 그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스페이스바 눌러도 되고. 전체 선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컨트롤 A나 컨트롤 쉬프트 스페이스바 누르거나 여기는 삼각형 누르거나 세 가지가 있네요. 예.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피스 단추에서 이거지 뭐 엑셀 옵션에 나와 있는 목록들이 있어요. 기본 설정, 뭐 여기 가면 수시, 언어 교정, 저장, 고급에 가면 뭐가 있냐면 엔터를 치면 아래로 내려가게 할 건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여기 필요한 도구들, 빠른 실행 도구들을 우리가 불러오는 기능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 보셔야 돼요. 어려운 용어들은 없어요. 해 보셔야만 되고요. 그 다음에 행렬 삽입과 삭제. 자, 여기 지금 A라는 곳 앞에다가 선택을 해놓고 여기 가서 뭐 하면 되죠? 삽입, 열 삽입. 그럼 어떻게 돼? 하나 생겼네. 뭐. 아니면 여기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삽입. 두 줄 블록 잡고 삭제하면 두 줄이 삭제되고, 세 줄을 블록 잡고 삽입을 누르면 뭐가 된다? 세 칸을 블록 잡고 삽입을 하면 세 칸이 들어가고, 여기다 다섯 줄을 선택하고 삽입을 누르면 뭐가 된다? 다섯 줄이 위에 들어가고. 삽입이라는 명령은요, 왼쪽이나 위에 올라가요. 나를 중심으로 삽입을 해라 그러면 내 앞에 생기는 거예요. 내 앞이라는 말은 왼쪽이나 위쪽을 내 앞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삽입되는 게 아니라 왼쪽에 삽입되는 거예요. 예. 그걸 정확히 알고 계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삭제할 수도 있어요. 삭제. 어떻게 삭제한대요? 여기 보니까 컨트롤 마이너스 누르는 것도 있는데 컨트롤 더하기 누르는 거 있고,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쪽 숫자판에 더하기 빼기가 있죠. 자, 이만큼 블럭 잡았어요. 이만큼 블럭 잡고 컨트롤 더하기 누르면 어떻게 돼요? 삽입. 제가 블럭을 이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아까는 줄을 블럭 잡았잖아요. 줄 블럭 잡고 삽입을 하니까 그 줄만큼 늘어나는 건 알겠는데, 뭐 했냐면 지금 제가 요만큼 블럭을 잡았어요. 다섯 줄에 세 칸을 블럭 잡았어요. 그래서 삽입을 누르면 요만큼만 삽입될 거냐 이거죠. 요만큼만. 그 밑에 여섯 번째 줄은 뭐야? 의미가 없는 거고. 아래로 밀기 하면 어떻게 돼요? D, E, F, G는 그대로 있고 요 A, B, C들만 내려가는 거죠. 행 전체 하면 뭐예요? 다섯 줄이 삽입. 열 전체 하면 뭐예요? 세 칸이 삽입. 세 칸 삽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세 칸. 그런데 행 전체는 뭐예요? 다섯 줄이 삽입이 되는 거고. 컨트롤 빼기 누르면 말 그대로 세 줄인지 다섯 줄인지 세 칸인지 아니면 요 칸만큼 요 셀만큼만 밀어낼 건지 뭐 이런 것들도 나오더라 하는 거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삽입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보세요. 칸만 잡았다 그러면 뭐예요? 칸을 블럭 잡고 삽입 삭제를 누르면
그 칸이 통째로 움직이는 거고요. 줄을 블럭 잡으면 어떻게 돼요? 줄이 통째로 움직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블럭 잡았다 이게 이렇게 여기다가 글자를 써놨는데 여기다 놓고 삽입을 누르겠대. 그럼 뭐가 돼? 오른쪽으로 밀면 어떻게 될까요? 걔만 밀려나가. 여기 하나가 더 생긴 거니까. 그런데 아래로 밀기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놓고 밀어보니까 여기다 한번 밀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로 밀면 요거만 내려가. 나머지는 그대로 있고 요 동네만 아래로 착 내려가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제일 끄트머리에다 데이터가 있었거든. 여기 데이터가 있었어요. 그래놓고는 저기다 삽입을 눌렀어. 아래로 밀면 어떻게 돼요? 아래로 밀면 저 밑에 있는 애 있었잖아. 얘 밑에 있는 애, 얘가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밀리는 순간. 삽입이라는 말은 내 위에 생기는 거니까 자동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려가는 거예요. 밀어내기란 말이에요. 얘는 밑으로 내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뭔 죄를 졌다고 밀려 내려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안 돼요 라고 하는 거지. 밖으로 밀려나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를 제거를 하고 밀면은 그때 밀려나가겠지. 그래서 엑셀에 보면 뭐가 안 된다 그러면 오류 메시지가 떠요. 그 오류 메시지를 많이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예. 자, 행렬 크기 변경 96번서부터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 갖고 나서 하는데요. 좀 부탁의 말씀이 하나 있어요.